어떨까요? 예, 지금 1월 달이 종료가 되고 2월 달 이제 접어들어서 계속 뭐 실적은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의 주요 종목들의 실적은 대부분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시즌에 현재 지금 전반부가 지나갔다. 전반전이 지나갔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후반전에는 주로 코스닥 내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발표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전반부에 나타난 실적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윤곽을 좀 잡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해서 그것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시총 5천억 이상 되는 주로 뭐 대형주겠죠. 되는 종목 중에 전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종목 수가 56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그 중에서도 실적의 전체 성적을 보면 매출은 지난 3분기 때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때 오히려 매출이 약간 줄었죠. 이번엔 늘었습니다. 2.1%, 작년 동기 대비 2.1% 정도로서 매출이 약간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좀 고무적인 긍정적 현상이겠고요.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 아주 가변성이 높은, 변동성이 높은 실적이 4분기죠. 해서 4분기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그들의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로 무려 34%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수치는 최근 5년 내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에 가까운 그런 정도 아주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데요. 주요 업종별로 실적 추이를 대략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실적이 좋았던 눈에 띄는 업종은 바로 IT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그랬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LG 디스플레이가 그 주인공들이고요. 그리고 그쪽 IT 중에서도 대형주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죠. 실적은 당장 좋기는 안 나왔지만 향후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해서 오히려 실적 부진을 딛고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LG전자가 그렇고요. LG이노텍이 그렇죠. LG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인 G7에 대한 G6네요. G6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LG 이노텍은 뭐 애플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까지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업종이죠. 화학입니다. 화학, 특히 석유화학 부분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요. 정제 쪽은 나쁘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역시 핵심이 되는 종목은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종목별로가 아니라 주요 품목별로 어떤 쪽이 현재 마진이 좋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용 제품에서 스프레드, 즉 마진이 좋았다는 거죠. 에틸렌보다는 프로필렌 쪽이 좋았고요. 그 상위 개념의 현재 화학물이 PP입니다. 현재 PP 같은 폴리프로필렌 같은 그런 쪽이 좋았다는 것이고요. 또 부타디엔도 좋았어요. 이런 쪽. 일반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좋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규모상으로 봤을 때 우리 양대 석유화학 업체인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을 비교해보면 현재 LG화학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이번에 역전됐다는 것이 롯데케미칼이 현재 LG화학을 현재 능가했다 하는 건데요. 그만큼 롯데케미칼은 순수 석유화학 쪽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황이 좋으면 그와 관련된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집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LG화학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죠. 신사업 분야가 약간은 현재 부진한 그런 측면이 이번
영업이익이 역전당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까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S오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다는 건데요. 실적 당연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비정제 부분, 윤활유 부분과 석유화학, 특히 석유화학에서 파라자일린의 비중이 크죠. 그 중에서도 윤활유의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활유 부분의 정제 마진, 정제 마진보다는 윤활유 부분의 영업 이익률이 무려 32%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SK 이노베이션도 비슷한 수익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까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금융 쪽인데요. 은행은 상당히 양호하죠. 시장 예상치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만은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다는 것이고요. 증권주는 부진합니다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부진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사이클 기에 들어섰을 때 순이자 마진이 계속 현재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현재 은행주의 실적 호전을 뒷받침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강 쪽인데 대체적으로 포스코도 그렇고요. 그리고 엊그제 실적 발표된 어제 발표됐군요. 동국제약도 그렇지만 4분기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 계절적인 이유 그리고 현재 원제품과 그리고 원재료와 제품 간의 가격 시차가 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1분기 내 열연 내지 또는 내년 철근 가격이 인상될 소지가 좀 높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당장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또 구조조정과 중국중 공급 개혁 같은 그런 효과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태라는 것이죠. 경기 회복 수혜 대상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다음은 건설입니다. 건설은 업종 전체가 같은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편차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현대건설, GS건설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또 어제 그제 실적이 발표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종목별로 약간 이제 편차가 좀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도 공통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 부분이 서서히 수주 실적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해외 쪽에 최악의 상태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동안 계속 현재 문제가 됐던 잠재 부실 문제, 미청구공사나 또는 저가 수주와 관련된 문제 제일 마지막으로 빅베스를 하는 업체가 대우건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까지 그런 질곡을 현재 지나가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것. 주가들이 상당히 싸고요. PBR이 0.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라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건자재 중에서도 한샘만 실적이 좋았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 페인트라든가 또는 일반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또 시멘트도 마찬가지면 대부분의 다른 건자재들의 실적은 좀 부진했다는 것이죠. KCC도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 측면. 그렇다면 한샘이 좀 독출적인 그러한 실적이 나왔다는 것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해서 앞서 얘기했던 부실 부분을 떨고 새롭게 현재 이익 베이스로 전환되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거의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생각보다 나쁘게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사실상은 실적 어닝 쇼크라는 것이죠. 현대차가 그렇고 기아차는 좀 낫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거의 어닝 쇼크였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죠. 작년에 나빴던 것이 신차 효과가 좀 약했고 파업이 좀 있었고요. 또 내수가 상당히 부진했었죠. 또 환율과 관련된 변수도 좀 있었습니다. 또 미국과 관련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6%나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책 및 환율에 상당히 의존하거나 또는 취약할 수가 있다는 것. 그 조건에 따라서 금년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외에 신차, 또 현재 이머징 마켓의 시장 상황
또 신성장 동력,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LG생활건강의 실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무난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제 실적이 발표된 아모레퍼시픽 내지 아모레진인데요. 대체적으로 현재 작년 전체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4분기만 따로 띄어서 보면 예상보다 좀 약했습니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국 실적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지난 4분기 때 말이죠. 그렇다면 사드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들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나빴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시장이 좀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죠. 이런 것에 대한 영향, 또 정치 게이트 이런 것에 대한 영향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보면 네이버 비교적 양호했고요. 또 KT나 또 LG U+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이티 진로도 괜찮았고요. 유통주 중에서는 GS 리테일 그 중에서도 마트는 약했지만 리테일 즉 편의점 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통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편의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유통 중에서 또 홈쇼핑이 모처럼 만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모바일 쪽에서 길을 찾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GS 홈쇼핑도 그렇고요. 또 CJ 홈쇼핑도 CJ 오쇼핑도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제약주 중에 먼저 실적을 발표한 제약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진제약과 동국제약 오늘 발표가 됐죠. 동국제약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고 LG 상사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기획이 좋게 나왔습니다. 제일기획이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고요.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또 자회사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이 두 종목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적자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흑자 베이스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이죠. 특히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비상장 상태죠. 현재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서 셀트리온과 대별되는 경쟁 업체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유럽에서 점차 그 입지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좀 매출이 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및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부진한 쪽도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실제 부진하게 나오고요. 그 외에 식품 쪽에서 대상, 석유화학 쪽에서 금호석유화학, 부타디언의 가격은 급등했습니다만 그것을 상품가로 전가시키는 데까지는 약간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금호석유화학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약했고요. 또 현대산업개발이 국내 주택 경기가 조금 위축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왔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는 이츠스킨이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리고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SK텔레콤도 시장이 약간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과 관련돼서 종목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한 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것이죠. 금년에도 아모레퍼시픽 및 LG 생활건강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한 달만 따져도 아모레퍼시픽만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약 700억 원 정도
그리고 적지 않은 규모가 또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 매수가 바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히 1조 1천억 원이나 매수했던 작년 한 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1년간 약 22% 큰 폭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금년 주가 흐름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런 것을 보면 기관의 수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 가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PER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PBR이 문제가 됩니다. PBR이 7배, 8배나 된다는 건데요. 적어도 5배 이상 되려면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장 경로 거의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무결점 성장 경로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건데 두 번째 조건, 즉 성장 잠재력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성장 경로 결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면 현재 고밸류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이 점을 좀 짚어주면서 과연 현재 주가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것이 과연 그 밸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